새벽 5시 30분. 이만석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에서 깼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40년 넘게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깨어나던 몸의 리듬이 오늘만큼은 달랐다. 마치 몸이 먼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다. 오늘은 뭔가 달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난 만석은 거울 앞에 섰다. 75세의 나이답게 깊어진 주름, 성성한 백발, 그리고 점점 구부정해지는 어깨.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유독 초라해 보였다. 세수를 하려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왔다. 요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걸 들 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며느리 수진이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아니, 실제로 차가웠다. 응, 괜찮아.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9시까지 준비하세요. 병원? 만석은 기억을 되짚어봤다. 언제 병원 가기로 했었나? 며느리가 며칠 전에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다. 무슨 병원인데? 정기 검진이에요.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서둘러 문을 닫고 나갔다. 만석은 혼자 남겨진 채 의문을 품었다. 정기 검진이라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보통은 일주일 전부터 병원 갈 날이 다가온다며 준비시키곤 했는데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대화였다. 네, 오늘 오전에. 네,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고요. 만석이 다가가자 수진이 급히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병원이에요. 또 거짓말 같은 대답이었다. 병원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 예약 확인 정도?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이상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 경수가 아버지, 어디 아프신 곳 없으시죠? 라며 챙겼을 텐데 오늘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다. 경수야, 너도 병원에 같이 가나? 아니요, 회사 가야 해요. 그래도 아버지 검진인데 별일 아닐 거예요. 수진이가 모셔다 드릴 거예요. 경수의 말투도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성의 없고 차가웠다. 만석은 숟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검진 받으러 가는 거지. 하지만 경수는 만석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8시 30분 수진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아버님, 준비 다 하셨어요? 곧 나가야 해요. 벌써? 병원이 9시부터인데. 미리 가서 접수하고 그래야죠. 이상했다. 평소라면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라고 했을 텐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만석이 발견한 것이 있었다. 수진의 가방 옆에 놓인 종이 뭉치. 얼핏 보니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게 뭐야? 아, 이거요? 수진이 황급히 종이를 가방에 밀어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양원? 왜 요양원 자료를? 차에 타면서 만석의 불안감이 커졌다. 뒷좌석에 앉은 그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근 며칠간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경수 부부가 늦은 밤까지 뭔가를 상의하는 소리, 자신이 방에서 나오면 급히 대화를 멈추는 모습들, 그리고 며칠 전 들었던 이웃집 김씨 할머니 이야기.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대세래. 경제적으로도 그게 낫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당시에는 남 얘기려니 했는데 혹시 그게 자신 얘기였던 건 아닐까? 수진아. 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병원이야?
수진이 백미러로 시선을 피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병원 말고 어디를 가겠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평소 다니던 병원 가는 길이 아니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수진아, 길이 다른 것 같은데? 새로운 병원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예약했거든요. 새로운 병원? 40년간 다니던 병원을 두고 왜 갑자기? 만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혹시 요양원 가는 거 아니야? 요양원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까 현관에서 본 거. 요양원 자료 맞지? 수진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그 순간 만석은 확신했다. 정말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아버님, 이상한 생각 마세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만석은 뒷좌석에서 주먹을 쥐었다. 75년을 살아오며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차는 계속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만석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차 안의 침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은 이 모든 오해가 가져올 놀라운 결말이었다. 차는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만석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이 길이 맞나? 우리 병원은 이쪽이 아닌데. 새로운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더 좋은 장비가 있는 곳으로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핸들을 잡은 손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만석은 뒷좌석에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 같았으면 라디오를 틀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묵직한 침묵만이 차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옆 차선에서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동네 병원에서 만난 박 간호사가 한 말이었다. 어르신,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집에서 돌보기 힘드니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죠. 특히 며느리들은 더 힘들어하시고 그때는 단순한 잡담으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했다. 혹시 박 간호사가 경수 부부와 미리 이야기를 나눴던 건 아닐까? 아버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아, 아니야. 그냥. 만석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다. 차가 큰 길에서 샛길로 빠지자 만석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이 길은 정말 처음 가는 길이었다. 병원이 있을 법한 곳도 아니었다. 수진아, 정말 병원 맞지? 이쪽엔 병원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새로 생긴 곳이라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새로 생긴 병원? 만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터득한 것이 있었다. 사람이 거짓말할 때는 변명이 길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수진이 백미러로 만석을 흘깃봤다. 누구였어? 병원에서요. 조금 늦는다고 연락드렸어요. 하지만 그 통화 내용이 이상했다. 병원에서 전화를 할 때 30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하나? 보통은 늦을 것 같다고만 하지 않나? 만석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주택가를 지나면서 우연히 본 것이 있었다. 담벼락에 붙은 광고 전단지였는데
실버케어 요양원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보금자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요양원 광고를 보자 갑자기 지난주 일이 생각났다.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계산기와 가계부. 수진이 뭔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는데 만석이 다가가자 급히 감췄던 것이다. 뭘 계산하고 있었어? 아, 그냥 생활비요. 하지만 그 가계부에서 본 숫자들이 심상치 않았다. 월 200만 원, 초기 비용 500만 원 같은 큰 금액들이었다. 생활비치고는 너무 큰 돈이었다. 혹시 그게 요양원비였던 건 아닐까?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며칠 전 친구 김판수와 만났을 때의 일이었다. 만서가, 너 조심해야겠다. 뭘? 요즘 자식들이 부모 요양원 보내는 게 일반적이래. 우리 동네 박 씨도 그렇게 됐고, 최 씨네도 마찬가지고. 설마 우리 경수가 그럴까? 모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우리 집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만석은 주먹을 쥐었다. 혹시 친구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차가 또 다른 샛길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정말 병원과는 거리가 먼 곳 같았다. 주변에는 주택들과 작은 상가들만 보였다. 수진아, 여기 정말 병원이 있어? 난 못 보겠는데.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만석은 창밖을 보며 절망적인 생각을 했다. 정말로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인가?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끝까지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이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차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뒷좌석의 노인은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 모든 의심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그리고 곧 펼쳐질 놀라운 진실이 무엇인지를. 차가 한적한 교회로 접어들수록 만석의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수진아, 우리 정말 어디 가는 거야?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다. 수진은 그냥 앞만 보고 운전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다. 만석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판들을 유심히 봤다. 해피데이 요양원, 실버타운 케어센터, 황금빛 노인의 집. 요양원 간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런.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길은 요양원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여보세요? 네, 거의 다 왔어요. 네, 준비는 다 됐고 15분 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통화 내용을 들은 만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요양원 입소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인가? 수진아.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죄책감이 묻어났다. 그럼 왜 요양원 간판들만 보이는 거야? 수진이 움찔했다. 백미러로 만석을 봤지만 곧 시선을 피했다.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 이렇게 많은 요양원이 우연이야? 만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75년을 살아온 노인의 직감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차는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큰 간판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켰다. 아니야. 설마.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님, 나를 정말 여기에 버리려고 하는 거야?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차가 요양원 주차장에 들어서자 만석이 소리쳤다. 안 돼. 나는 안 내려.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자식이 나를 버리는데? 만석은 문고리를 꽉 잡고 버텼다. 하지만 차는 이미 주차 공간에 멈춰섰다. 수진이 시동을 끄고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님, 미안해요. 그 말이 모든 것을 확인해 줬다.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맡기려는 것이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만석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아버님 돌보는 게 제가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수진의 말을 들은 만석은 더욱 절망했다. 결국 자신이 짐이었던 것이다.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냥 귀찮으니까 버리는 거잖아. 만석이 소리를 지르자 주차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다. 이런 광경에 익숙한지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그때 요양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다. 어르신, 처음 오시는 분이시죠? 나는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간다고. 만석이 차 안에서 발버둥 쳤다. 아버님, 일단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시설이 정말 좋아요. 수진이 애원하듯 말했다. 구경?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을 구경하라고? 만석은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다. 5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지만 그에게는 감옥처럼 보였다. 경수는 뭐라고 했어? 아들도 이걸 찬성했어? 네. 그래. 내 자식도. 만석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 아버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만석의 목소리에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주차장 한쪽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 분이 보였다. 역시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만석은 쓸쓸히 웃었다.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인 모양이었다. 수진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아버님, 나오세요. 싫어. 나는 집에 갈 거야. 이제 집은 없어요. 뭐? 전세를 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만석은 충격을 받았다. 집까지 없어졌다는 것인가? 그럼 나는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만석은 마침내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다. 요양원 입구에서 다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 억지로 끌려온 사람을 환영한다고? 만석의 말에 직원은 당황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 만석의 팔을 잡았다. 손 치워.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만석이 수진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남남이야. 날 버린 사람들과는. 그 순간 요양원 입구 자동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석이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만석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곧 일어날 놀라운 반전을 꿈에도 모른 채 자동문이 열리자 요양원 내부가 보였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였지만 만석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만석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로비에는 몇몇 노인들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모두 표정이 무기력해 보였다. 저들도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구나. 만석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버님, 여기 시설을 구경해 보세요. 수진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1층 식당을 지나면서 점심시간 풍경이 보였다. 노인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을 뿐이었다.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해서 정말 좋아요. 직원의 설명에도 만석은 무반응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경수는 정말 한 번도 안 올 거야? 가끔은 올 거예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에만?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그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층에 도착하자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각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만석의 마음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다. 어떤 방에서는 TV 소리가, 어떤 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그리고 어떤 방에서는 누군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방은 3층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만석은 계속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되는 건가? 3층 복도를 걸으면서 한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새로 오신 분이구나. 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가족들은 자주 와요? 노인이 쓸쓸히 웃었다. 처음엔 자주 왔지. 한 달에 2번씩. 그런데 점점 간격이 길어지더라고.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만석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결국 자신도 저렇게 될 것이었다. 어르신 방은 여기예요. 직원이 307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을 열자 깔끔한 1인실이 나타났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TV.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지만 너무 삭막해 보였다. 혼자서 쓰는 방이에요. 화장실도 안에 있고요. 그래. 만석은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들과 작은 공원이 보였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감옥에서 보는 것 같았다. 아버님, 짐은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짐? 뭔 짐? 옷가지랑 필요한 물건들. 만석은 허탈하게 웃었다. 75년 살면서 모은 게 고작 짐 한 보따리구나. 아버님, 됐어. 이제 그만 가. 네. 가라고. 볼일 다 봤잖아. 나 여기다 버리고 가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난 걸. 만석은 창밖만 바라봤다. 수진과 마주보고 싶지 않았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응.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안 와도 돼. 어차피 한 달, 2달 지나면 안 올 것 뻔해.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방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지만 만석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혼자 남겨진 만석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리는 기침 소리.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었다. 오후 3시쯤 점심을 거른 만석에게 간식 시간이라며 직원이 우유와 과자를 가져다 줬다. 어르신, 드세요. 고맙습니다.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직원의 친절한 말에도 만석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후 4시
같은 층에 사는 다른 노인이 찾아왔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만석입니다. 저도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요? 물론 가족이 그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김철수의 말에서 체념이 느껴졌다. 가족들은 자주 와요? 글쎄요. 명절에나 한 번씩.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낫죠. 만석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답이 뻔했기 때문이다. 오후 5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내려갔다.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주변 사람들도 모두 조용했다. 간혹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기력한 표정으로 식사만 하고 있었다. 이게 내가 살아갈 모습이구나.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온 만석은 침대에 누웠다. TV를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오후 7시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한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만석은 문을 닫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만석은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5년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내일 오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망의 나락에 빠진 만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요양원에서의 잠에 들었다. 마지막 체념과 함께 다음 날 아침 7시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요양원에서의 첫 밤이었고 아마도 앞으로 수많은 밤을 더 보내야 할 것이었다.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식당으로 내려갔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조용히 식사하는 노인들, 무기력한 표정들. 만석도 그들 사이에 앉아서 말없이 죽을 떠먹었다. 입맛이 없었지만 굶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네.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이만석입니다. 가족들이 언제 올 예정이에요? 만석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올지 안 올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쎄요. 처음엔 다들 자주 온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 지나면 박순자가 쓸쓸히 웃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TV를 봤다. 아침 뉴스였는데 바깥 세상의 이야기들이 남의 일같이 느껴졌다. 오전 10시쯤 요양원 직원이 다가왔다. 이만석 어르신? 네. 잠깐 사무실로 와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무실로 갔다. 원장이 서류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혹시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특별한 날이요? 네, 아침부터 전화가 계속 와서요. 뭔가 준비할 게 있는지. 만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전화가 오겠는가? 가족들도 자신을 버렸는데.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생신이라던가. 생신? 만석은 달력을 떠올려 봤다. 오늘이 11월 15일. 자신의 생일이었다. 아, 맞네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맞는 첫 생일이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가족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준비요? 만석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버린 가족들이 생일을 챙길 리 없었다. 아마 오해일 거예요. 저희 가족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여러 번 전화가
그때 사무실 전화가 또 울렸다. 네, 행복한 노후 요양원입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이시라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이 전화를 끊고 만석을 봤다. 어르신, 오후 2시에 뭔가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요. 2시에요? 네, 정확한 내용은 비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석은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뭐가 2시에 있다는 것인가? 오후 1시, 직원들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잠깐 로비에서 대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만석은 다른 노인들과 함께 로비에서 기다렸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오후 1시 50분. 직원이 만석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디로요? 1층 대강당으로요. 대강당? 요양원에 그런 곳이 있었나? 직원의 안내를 받아 1층 끝쪽으로 갔다. 평소에는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대강당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뭐라는 거죠?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시 정각에 문이 열릴 거예요. 만석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치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오후 1시 59분. 직원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짠! 폭죽이 터지면서 현란한 조명이 만석을 비췄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만석은 눈을 깜빡였다. 꿈인가 현실인가? 대강당 안에는 형형색색의 풍선들과 할아버지 생신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할아버지, 손자 민준이가 뛰어와서 안겼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준아, 너희가 왜 여기 있니?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할아버지, 깜짝 생일 파티예요. 손녀 지은이도 뛰어왔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경수가 다가와서 깊게 인사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경수야, 이게 대체...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다. 깜짝 파티 준비하느라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만석은 어리둥절했다. 그럼 요양원에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을 어떻게 버려요? 경수가 만석의 손을 잡았다. 그럼 어제 병원 간다던 건 파티 준비를 위한 시간 벌기였어요. 여기서 준비하는 동안 아버님을 잠깐 다른 곳에 모셔두려고. 수진의 설명에 만석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내가 오해했던 거야? 네, 완전히 오해였어요. 그때 만석의 친구들이 나타났다. 만석아, 깜짝 놀랬지? 김판수를 비롯해 동네 친구들이 모두 와 있었다. 너희들도 경수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우리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만석은 아들을 바라봤다. 경수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미안해요. 비밀로 하느라 오해를 샀네요. 대강당에는 만석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거대한 생일 케이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로 꾸며진 벽. 할아버지, 이것 봐요. 손자가 앨범을 가져왔다. 지난 75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이것도 봐요. 손녀가 직접 만든 생일 카드를 건넸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만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이제 됐어요, 아버지. 우리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경수가 아버지를 꼭 안았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버님 방도 따로 준비했고요. 새 집? 네, 더 큰 집으로요. 아버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요. 만석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만석은 75세 생일에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이었다. 요양원에서의 하룻밤은 악몽이었지만 그 악몽이 있었기에 이 순간이 더욱 값졌다. 진정한 행복은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것을. 만석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생일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